자, 온단면도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일전에 우측면도에다가 해칭선을 넣어서 이렇게 단면도 연습을 해봤어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했는데, 절단선을 갖다가 표시하는 경우와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지나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한 경우 두 가지로 연습을 해봤죠. 네. 그러면은 이 치수를 기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형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렇게 생략된 부분, 절단선이 기본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생략된 형상, 요거를 가지고 선형치수 기입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자, 선형치수 기입은 단축키 뭐였습니까? dimL이었죠. dimL.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지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중심선의 끝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심선의 끝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할 때 현재 상태는 이 중심선의 끝점으로부터 가기 때문에 좌표를 입력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배치하기는 좀 애매해요. 자, 그럴 때는 임의의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놓도록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간격을 갖다가 외형선으로부터 반드시 10mm 띄어서 해라 라는 사무실의 어떤 선임이 그런 주문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외형선을 갖다가 옵셋 10으로 띄워 놓고 거기에다가 이 치수선의 끝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옵셋을 할 때 이 외형선 요거를 10mm로 아래 옵셋을 띄워 볼게요. 어쩜 난 이렇게 예술적으로 했냐. 자, 대충 요렇게 갔다고 할게요. 요렇게 됐다. 보이시나요? 자, 요럴 때 명령어를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스트레치라는 단축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철자가 이게 맞을 거예요. 단축키는 S라는 겁니다. 이거 익스텐드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려질 객체를 부분 걸침으로 선택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크로스 셀렉트 하는데 늘려질 객체를 부분 걸치게만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언제나 말로 이렇게 써 놓기는 하는데 말로 써도 개념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자, 그림상으로 요거를 이어서 선택을 하자면 요렇게 객체를 먼저 해놓고 말을 좀 더 써놓고 부분 걸치기에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마치 카피나 무브처럼 목표점을 잡아줘요. 요런 절차로 명령이 실행되고요. 화면을 좀 조절했고요. 절차는 이렇게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밑에 옵셋해 놓은 요 라인을 가지고 스트레치를 한번 견본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S 엔터하고 늘려진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그럴 때 여기를 1번 찍고요. 여기를 2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서 이 라인의 끝부분이 부분적으로 걸쳐지죠. 셀렉트가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점을 여기 객체에다 잡아도 되지만 저는 여기 바깥에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오서 모드를 켜놨다면 임의의 지점 여기를 네 번째 지점으로 클릭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늘려 볼게요. 자, 이게 스트레치 명령인데 S 엔터. 객체 선택이죠. 1번 2번 부분 걸쳐지게 크로스 셀렉트 되는 거죠. 이게 부분 걸침이죠. 네. 그리고 엔터. 기준점을 잡아 달래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임의의 지점 그래 놓고 오서 모드 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요. 되셨나요? 요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브하고 똑같아요. 그죠? 또는 S 엔터하고 그냥 객체를 클릭할 경우도 무브하고 똑같아요. 그죠? 뭔 차이예요? S 엔터하고 객체의 부분을 걸치게 선택한다는 표현이 요거죠. 보이죠? 요래 놓고 엔터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늘릴 방향 클릭하고 이거예요. 어허라, 요거하고 비슷한 게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아크 객체가 있을 때 내가 스트레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이게 스트레치가 적합하지 않은 적용예죠. 이럴 때는 뭘 쓰는 게 맞아요? 랭스. 그렇죠. 랭스 명령. D 해서 늘릴 길이 값을 한다면 D로 가고 또는 DY는 뭐예요? 동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늘려질 방향으로 임의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이럴 때는 랭슨을 쓰는 게 맞겠죠. 스트레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거까지는 다 성공하셨죠?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트레치 명령을 치수 객체에다 적용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S 엔터 해가지고 객체 선택을 해달라고 할 때 여기를 1번 잡아요. 여기를 2번 잡아요. 어머, 쌤, 걸쳐지는 객체가 많은데요? 그죠? 걸쳐지는 객체가 많지만 부분 걸치는 거는 뭐예요? 치수선만 부분 걸쳐지게 선택이 되는 거죠. 치수 보조선과. 그런가요? 자, 그런 거로 참 이게 2번을 너무 높게 표시를 했다. 여기하고 여기쯤으로 요렇게만 할게요. 이래 되면은 치수 보조선이 끝부분이 걸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만 이게 또 늘려지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치수선도 딸려가요. 블록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봅니다. S 엔터.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보이죠? 이래 놓고 기준점을 잡아달 때 저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의 접점, 만나는 지점, 화살표 끝점. 여기 끝점이 존재해요. 끝점을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보이죠? 클릭했어요. 그리고 붙일 때는 요 라인에다가 이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라인, 옵셋 해놓은 라인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APP 써도 되고 PER 써도 돼요. PER 엔터. 이 직교 오스냅이었죠. 요래 가지고 이렇게 라인에다가 직교 찾을 수 있죠. 클릭 됐나요?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을 지울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것으로 이렇게 60이라는 치수를 잡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그리드 스냅하고 그리드 스냅은 펑션 키 F9였죠. 펑션은 회사에 입사했더니 이거를 객체에서부터 10mm 띄어서 맞춰라.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써라. 해가지고 울고 싶어요 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드 스냅을 맞추면 이 그리드당 XY 방향으로 이게 10mm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10mm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리드당 10mm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거로 맞춰서 이 치수 객체를 배치하기에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맞출 만한 것이 없을 때 객체로부터 라인을 옵셋 10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 보조선을 부분 걸치게 크로스 셀렉트하고 기준점을 요 끝점으로 잡고 그리고 퍼펜큘러 해가지고 라인의 직교점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입사할 사무실에 규칙이 엄하다 싶으면 그리드 스냅을 켜놓고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치수를 갖다가 균일하게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산의 표준일 수가 있어요. 그런 표준을 맞춰달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박 터지게 맨날 이거로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앞서 한 것처럼 대충 윤곽을 보고서 저는 찍었는데도 10mm 정도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요거 10mm를 선형치수로 이렇게 기입하면서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응용해서 요거 안 썼던 스트레치 명령을 응용해서 한번 봤어요. 저는 도면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애용되는 명령어가 스트레치하고 매치 프로퍼티 단축키 우리 알고 있죠? MA 그리고 브레이크 자르는 명령이었죠. 그죠? 스트레치와 매치 프로퍼티 브레이크 그리고 라인을 중간중간에 조인으로 연결하는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단골로 많이 쓰이는 도면 편집 시에 단골로 많이 쓰이는 명령이라 볼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요 네 가지를 참 알고 있으면 네 가지가 있으면 정말 도면 그리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매치 프로퍼티는 뭐예요? 특성을 갖다 맞추는 명령이죠. 레이어 또는 치수 설정, 문자 스타일 이런 것들도 다 특성을 맞춰주죠. 브레이크는 객체를 잘라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조인은 자르는 것도 있지만 동일선상이라면 연결해주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해봤고 요번에는 그 밑에 90이라는 치수를 역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현재 이 60이라는 치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위치라는 치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 치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위치 치수인데 이 센터로부터 이 구멍 자리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 굳이 이렇게 30 이렇게 다 안 넣어도 우리는 물체 기본 중심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3030 떨어져 있는 것을 60이라는 치수만 보면 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표식이었고 그 밑에 이렇게 90이라고 치수를 넣는 거는 이거는 무슨 치수가 될까요? 위치일까요? 길이. 즉 크기를 이야기하는 한 변의 길이 또는 이 물체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가 되겠죠. 그죠? 위치, 크기, 자세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 생각하면서 치수를 넣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뭡니까? dim 리니어 해가지고 dim L 해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왼쪽에 끝점을 잡았어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잡을 때는 오른쪽 아래 꼭지점 요거 끝점으로 잡았어요. 자, 요거는 좌표로 치수선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좌표로 안 잡을게요. 대충 이렇게 클릭해 놓을게요. 어제 제 기억으로는 dim 스페이스라는 거를 이야기한 적은 있을 것 같은데 dim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dim s까지 하면은 이게 단축키가 들어가는 셈인데 dim 스페이스 요거 다시 한번 써보자면 단축키는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리 배치할 그 띄어질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동이라는 옵션이 뭐로 정해지는 거예요? 치수 설정에서 선탭에서 기준선 간격 8 그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dim 스페이스 한번 써볼게요. dim s p까지 써야 된다. 자, sorry 단축키 p dim sp dim sp 해가지고 자, 요 명령어가 입력이 됐어요. 기준치수 선택이라고 그러죠. 기준치수를 60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간격을 둘 치수 선택. 그렇죠. 간격을 둘 치수가 90이죠. 클릭하고 엔터. 자, 요 기준치수로부터 내가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꺽쇠가로 안에 옵션으로 꺽쇠가로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자동. A에서 그냥 엔터 받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에 7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이 값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것으로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봤고 그러했을 때 요 중심선을 우리는 좀 늘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요 중심선은 어떤 역할입니까? 요 구멍 형상의 중심선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구멍 형상보다만 약간 더 구멍 형상의 외형선으로부터 약간만 더 연장되어 있죠. 바깥으로. 그런 경우 이거는 중심선의 역할이 구멍만 사용이 되니까 이 물체에 대해서 완전히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늘릴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 할 때 스트레치를 한번 또 써볼게요. 자, 스트레치를 쓰는데 S 엔터하고 여기를 크로스 셀렉트 1번 여기를 2번 요렇게 찍으면 요 중심선만 요렇게 부분 걸치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기준점을 뭐 여기로 잡읍시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해봅니다. 자, S 엔터 여기 클릭하고 요래 부분 걸쳐지는 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끝부분이. 자, 요렇게 수평 외형선도 선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되고 엔터 기준점을 여기 클릭. 자, 요렇게 다음 점을 클릭. 되나요? 아래 거도 같은 요령으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외형선에 대해서 중심선이 교차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교차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90짜리 요 형체에 대해서 가운데 중심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설명이 됐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이 90이라는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45라는 치수를 더 안 넣어도 됩니다. 절반이 45다. 네.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제 거의 경우를 보면은 제도의 규칙 중에서 긴 선과 짧은 선이 이렇게 있고 긴 선이 이렇게 표시되는 게 1.3선 중심선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멍 형상일 경우 이렇게 긴 선과 짧은 선 교차하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짧은 선 있고 긴 선이 가고 짧은 선이 이렇게 가고 교차돼서 오는 것도 이렇게 가라 이렇게 긴 것끼리 교차하거나 짧은 것끼리 교차하거나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게 제도의 규칙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오토캐드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토캐드로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은 하세월이에요. 선정류 축척을 요거 거를 조절해 가지고 뭐 그렇게 편집을 하거나 길이를 더 늘리고 줄이고 막 그렇게 조절을 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선임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도면 언제 그리지? 그런다고 그랬죠. 오토캐드에서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도 손으로 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칙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드래프트 손으로 일일이 제도할 때는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하는 예예요. 이럴 때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거에서 과감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루 종일 맞추려고 그러면 그 언젠가는 맞추겠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 그리는 게 나아요.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좋은 궁금증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해볼게요. 자, 앞서 60이라는 치수가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라 이야기했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x 방향의 구멍 홀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x 방향이죠. y 방향은 치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요래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역시 여기에다가 구멍의 위치 치수 9mm였죠. 9mm 요거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DML 해가지고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로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 끝점으로 잡고 요거는 좌표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좌표 넣어봅시다. 간만에 골뱅이 10,0 치수선의 위치가 10mm 딱 떨어져서 배치가 됐죠. 치수선의 위치 결정은 뭐로 이야기돼요? 첫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돼요? 두 번째 치수 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돼요? 네, 잘 기억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자, 두 번째 치수 원점이 언제나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런 거로 치수 원점 어디 잡나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일부러.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에 대한 치수, 구멍 형상의 위치에 대한 치수를 60과 9mm라는 것으로 배치를 했어요. 물론 쌤 이거 이렇게 뭡니까 그 15 이 치수는 빠진 거 아닌가요? 빠진 거 아니죠. 위치 치수 15를 안 넣은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요? 물체의 중심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60 떨어졌으면 요거까지 30이고 또 요거 90이라는 것도 좌우 대칭인 상태에서 전제됐기 때문에 여기가 15라는 거가 이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치수의 누락이 아니에요. 치수의 누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90이라는 치수가 아까 크기에 대한 치수라고 이야기했다면 요 형상의 y 방향으로 크기에 대한 치수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갈 때는 딤 뭐 하는 게 좋아요? 병렬식으로 보이는데 딤 베이스라인. 그죠? 딤 베이스. 자, 딤 BAS 딤 B 하면 되죠. 딤 B 해가지고 이거는 선택할 때 치수 원점이 요 9라는 치수의 원점이 여기로 1번으로 잡혀 있죠. 선택 옵션으로 이걸 조절해야겠어요. 선택 옵션으로 조절할 때 어디를 클릭해 주시라고 했어요? S 엔터하고 S 엔터하고 여기를 보조선을 클릭해 줘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병렬 치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선택 옵션을 써 봅니다. S 엔터. 여기 치수 보조선을 클릭해 줄게요. 보이죠? 요거 클릭해서. 자, 그러면 치수 보조선의 첫 번째 원점이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와 크기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했는데 쌤 정면도의 치수를 집중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딤 R 또는 딤 D 해가지고 지름값을 여기에다가 다 입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프린트에는 여기에 선형치수 이렇게 기입이 돼 있고 여기에도 또 선형치수로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프린트를 잘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11파이와 6과 이 두께 값을 나타내는 10과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선형으로 치수를 기입한 거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거긴 한데 거칠기 부호를 선형으로 치수 기입되어 있는 치수 보조선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거칠기 부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반이나 밀링이나 공작 기계들로 금속 물체를 이렇게 깎을 때 거칠은 정도가 다 있어요. 용도에 따라 거칠기를 우리가 쓰는 방식이 또 나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작동하는 거는 거칠기 Y 상다듬질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W 좀 거칠게 가공해 달라 이런 부호를 다 표시해요. 회사에서는 또 이 통합이 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옛날 도면들 스타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다듬질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런 기호를 표시하려고 치면은 치수 보조선이나 면에다 바로 이렇게 찍는 경우를 많이 써요.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에다가는 이게 부호를 표시해야 할 자리가 애매해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치수 문자 요렇게 입력되고 이게 11파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 뒤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갖다가 표시하고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 편집해야 되고 이게 또 직관적으로 잘 안 보여서 작업자 입장에선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서클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서클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집중해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이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게 이면에 대해서 W고 이면에 대해서 W고 이렇게 바로 치수 보조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하게 작업자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딤 D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안 써요.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이런 걸 하지만 단면도가 있고 물체 형상을 단면도가 있고 그럴 때는 거칠기 부호 표시나
기하공차를 또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형치수기법을 선호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아이고, 배경 설명하느라 한참 걸렸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단면도, 온단면도 표시한 우측면도에다가 선형치수로 그 구멍 형상의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dim L 해가지고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 잡아서 두 번째 치수 원점 요래 잡아가지고 요거를 기입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여기서 제가 클릭 안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명령행의 옵션을 보시면 여러 줄 문자와 문자로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줄 문자로 갈게요. 여러 줄 문자가 편집이 용이하죠. 그래서 요걸 써요. 그냥 문자로 가면 디텍스트 스타일 1로 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 줄 문자 M 엔터 하도록 합니다. M 엔터. 여러 줄 문자 편집기가 다 뜨죠.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특수 문자 기호 중에서 %C 하면은 파이 기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C. 이제부터는 파이 기호는 약자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C 지름 기호 표시 넣을 때. 그러면 파이 11 해놓고 요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옮겨 볼게요. 프린트에는 요 말을 안 써놨는데 앞에 커서 프롬프트를 다시 옮겨 놓을게요. 홈 버튼을 누르면 글씨 중에서 홈이라는 글씨를 누르면 커서 프롬프트가 앞으로 가죠. 여기에다가 프린트와 달리 자주 사용하는 약자를 써드릴게요. DCB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이나요? DCB. 자, 요렇게 DCB 파이 11 해놓고 엔드 글씨를 누를게요. 엔드 글씨를 눌러서 한 칸 띄고 DP 대문자로 지금 계속 쓰고 있죠? DP 6 그래 놓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다 하셨죠? 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래 놓고 이제 치수선의 위치를 배치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골뱅이 마이너스 10,0 요렇게 해 가지고 배치를 할게요. 자, 저는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프린트하고 여러분이 같이 보고 계실 테니까 요거하고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요거는 DCB라는 이 말은 카운터 보호라는 구멍 가공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카운터 보호라는 구멍 가공의 방법을 약자로 디아메타 서클 디아메타 카운터 보호의 약자인 셈이에요. 디아메타 카운터 보호 요거의 약자예요. 디아메타 카운터 보호의 약자가 DCB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DP라고 이렇게 써놨죠. 요거는 영어로 뎁스는 무슨 말이에요? 깊이죠. 자, 이 구멍은 카운터 보호로 가공을 하는데 지름이 카운터 보호의 지름을 11로 해가지고
깊이 6만큼을 가공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요거 6이라는 깊이 값을 선형치수로 일일이 기입하고 11이라고 요렇게 구멍에 지름을 따로 표현하고 이런 스타일로 그냥 놔뒀어요. 이런 스타일로 놔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깊이 표시되는 요 치수 보조선에도 나중에 거칠기 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선형치수를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런 스타일로 치수 보조선이 있으면 이걸 연장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 기하공차를 기입하기 위해서 요런 거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긴 해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간단 명료하게 약자로 표시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표면 거칠기 표시하거나 기하공차라는 건 뭐예요? 그 직각이니 뭐 평행이니 경사졌느니 그런 것들을 다 기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공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허용차를 지시하기 위해 기하공차를 쓰건 또는 내가 요구하는 거칠기의 정도를 따로 맞춰야 될 때 이런 선형치수로 표시해 놓으면 이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거칠기는 그래도 치수 문자 뒤에다가 콤마 찍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하공차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면에다가 지시하는 것이지 이 면에다가 기하공차를 잡는 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요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기하공차를 기입할 것도 감안해서 이 치수를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기입하기는 해요. 쌤, 그러면은 프린트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했나요? 요런 기입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지웁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어이씨, 프린트대로만 좀 가고 빨리 끝내시지 뭐 또 다른 거를 또 이야기한다고.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구멍 형상의 치수 기입의 원칙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카피해서 옆에다가 우측 면도를 카피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떼 놓으세요. 이렇게 떼 놓으셨나요?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 마이너스 90도 돌려볼게요. 요 돌려놓고 요 치수를 연습하는 게 여러분이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요래 놓고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큐리더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쌤 제발 명령어만 이야기해 주지 제도를 왜. 제도하고 캐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둘을 나눌 수가 없어요. QL 해가지고 열어줄 문자 주석을 열어줄 문자인 상태고 화살촉은 닫고 채움이고 요거 할 때 각도를 60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60도로 맞춰 볼게요. 요번에는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행의 밑줄 요 옵션을 써 가지고 지시선을 이용해서 구멍 형상의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시선을 이렇게 여기를 1번으로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엔터 3번 엔터키 이거 3번 누르고 텍스트 입력이 될 때 그때 아까 썼던 것처럼 DCB 파이 11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해되셨죠? 네, 갑니다.
좀 확대해 놨고요. QL 엔터. 설정 가야 되겠죠? S 엔터. 자, 주석 탭을 봅니다. 여러 줄 문자 돼 있죠? 자,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 닫고 채움으로 화살촉은 돼 있어요. 각도 구속 조건이 첫 번째 세그먼트의 각도, 첫 번째 점의 각도가 얘가 없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요 각도를 이 각도 값이 그래요. 45도로 일단 맞춰 봅시다. 이렇게 45도 선택해 줄게요. 되셨나요? 첫 번째 세그먼트라는 게 뭐예요? 요 형상에서 이렇게 첫 번째 점 여기를 내가 딱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45도로 잡은 상태예요. 부착 탭에서 맨 아래의 밑줄은 체크돼 있네요. 됐죠? 확인 사용해 볼게요. 첫 번째 점을 어디를 클릭하냐면 여기 중간점도 있지만 중심선과 외형선의 교차점을 클릭할게요. 여기 중간점도 있지만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어머 어떻게 돼요? 오, 두 번째 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45도 단위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각이 확인이 되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두 번째 점을 화살촉이 나올 정도로 화살촉이 표시가 될 정도로 요 정도쯤에서 두 번째 점을 그냥 클릭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각이 풀렸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엔터 키를 3번. 자, 그럼 아까 한 대로 타이핑 해봅시다. 대문자 DCB %C 파이 11 한 칸 띄고 DP 6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확인.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오늘은 이야기를 할게요.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는 이 구멍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외형선과 반드시 중심선에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지시선이 시작이 돼야 돼요. 위치를 아시겠어요? 여기서 반드시 지시선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시선 시작돼도 틀려요. 여기 규칙이에요. 구멍 형상에 치수 기입할 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거로 되돌아와서 선형 치수로 후다닥 마무리를 해봅시다. 디멜 해가지고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파이 11로 M 엔터 해가지고 문자를 편집을 하는데 %C 11 파이 요거 좌표 이용해서 이렇게 골뱅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니다. 요거 11파이 요거 넣은 상태에서 요거는 요 서클에 대해서 우리가 넣은 거죠? 그죠? 요것이 크기가 11파이라는 지름의 크기를 이야기한 것이고, 요것이 깊이 가공이 되는 거를 마저 설명을 해줘야 이 형상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죠. 9라는 치수, 이거는 위치에 대한 치수였고, 60이라는 치수도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크기에 대한 치수로서 이 11파이 들어갔고, 깊이에 대한 깎고 들어가는 깊이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면 이 형상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형 치수로 역시 기입할 텐데, 여기를 1번 치수 원점 잡고 여기를 2번 치수 원점 잡아가지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선형 치수 갑니다. 디멜 치수 원점 1번 여기 잡고 2번 여기 잡아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골뱅이 0, 마이너스 10 요거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터 보호 구멍을 표시를 했다면 얘에 대한 자세에 대한 치수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세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누가 봐도 이 형상이 외형선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자세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였죠. 네. 뭐 쌤 당근이지 뭐 그거를 갖다 굳이 이야기 하나요? 세 가지 단계는 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크기, 위치, 자세. 모든 형상을 치수 기입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기입한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뭐 굳이 이런 설명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요 구멍도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네? B? A? 자, 투표해 봅시다. A라는 분, B라는 분. 그래서 소신 있게 지원을 하셨는데 B는 땡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요. 외형선이 여기서 교차하고요. 그죠? 외형선하고 치수보조선하고 교차하죠. 읽기는 좋아요. 그리고 치수 문자가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될 때 요거를 간격을 또 띄워야 돼요. 교차하는 거를 많이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인쇄될 때, 종이로 인쇄가 될 때 이게 외형선인지 치수보조선인지 잘 구분을 못할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치수를 기입하는 게 맞아요. 공정별로 묶어서 한다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표시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쇄했을 때 치수 보조선을 외형선하고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눠서, 그리고 카운터보로 구멍을 뚫는 것과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거는 공정이 나눠져요. 구멍을 뚫을 때 뭐부터 뚫겠어요? 이런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뭐부터 뚫을까요? 일단 구멍 길을 내야 되죠. 그래서 드릴 가공을 첫 번째 해요. 드릴.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넓히기 위한 카운터보를 두 번째로 작업을 해요. 작업의 순서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자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보로 자리를 이렇게 넓혀주는 작업을 나중에 한다. 작업의 순서를 한번 양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작업의 순서에 또 보면은 이쪽에다가 드릴 구멍을 먼저 표시해 놓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카운터보로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작업자들이 또 보겠죠. 여기는 드릴 가공할 때 여기만 볼 거고 그런데 드릴 구멍의 경우는 알고 보면 이게 빵 뚫어주는 거죠. 처음에 빵 뚫어주는 거는 깊이값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로 파이 6.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드릴 날의 직경이 6.6짜리 가져다가 뚫으라. 6.6이 없으면 보링으로 마저 뚫어줘라. 이런 의미도 돼요. 드릴로 한번 뚫고 난 다음에 6.5 드릴이 있으면 6.5 드릴로 뚫고 0.1만큼 차이 나는 거는 보링으로 마저 맞춰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하간 6.6이라는 건 사실 볼트 자립하기라는 KS 규격에서 온 거예요. 여하간 이렇게 드릴로 가공하는 자리를 첫 번째 작업자들은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 깊이값이 얘처럼 이렇게 깊이값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이값을 따로 표시 안
않는다는 것은 관통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관통. 뻥 뚫어주는 거죠. 그런 거로 깊이 있을 때만, 깊이 값이 있을 때만 표시를 따로 하는 것이고, 기항 관통일 때는 깊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생략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dim L 해가지고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 여기 잡아가지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여기 아래로 일부러 잡았어요. 아래 끝점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6.6 요 상태에서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가 배치가 되나, 우리가 써야 되는 3 곱하기 뭐 파이 6.6 중에서 요 텍스트들이 추가되면 치수 원점 두 번째 찍은 것 쪽으로 문자가 배열이 돼요. 간격이 좁을 때, 치수 보조선이 간격이 좁을 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두 번째 점을 일부러 여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M 엔터 하고요. 3 곱하기 %% C 맞죠? 6.6 확인 버튼 눌러서 보이나요? 두 번째 치수 원점 방향을 향해서 치수 텍스트가 배열이 돼요. 치수 보조선이 간격이 좁을 때. 자, 뭐 저는 이미지 지점을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치수 텍스트를 배치를 한번 해 봤는데 요거를 또 카피해서 여백에다가 놔둬 볼게요. 아이고, 객체가 하나 더 카피가 안 됐다. 요렇게 치수를 객체들을 치수 객체 포함해서 여백에다 카피해서 놨어요. 여기쯤에 저는 이렇게 놔뒀어요. 요걸 가지고 또 연습을 하나 더 해보려고 해요. 역시 로테이트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 도면은 연습장이 됐어요. 캐드 명령 연습하는 연습장. 자, 그 치수 문자의 편집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오블리큐가 사실 dim ed에 쓰일 것이라 이거 연습해 볼 것이라고 했고요. dim ted 이것은 단축키로 dim t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얘는 참 단축키가 dim e만 하면 되겠고. 자, 어제 그 계략적으로 살펴보느라고 정확하게 뭔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크게 봐가지고 치수 문자 위치 조절, 위치에 관련된 것이다. 치수 문자 위치에 대해서 조절하는 명령이다. 이거에서 옵션들을 보면은 먼저 옵션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옵션에서 H는 홈이에요. 홈 옵션이라는 거는 최초 기입된 치수 문자 위치로 복귀하는 거. 말했듯이 이해가 되셨죠? L 옵션은 치수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 문자를 왼쪽에 정렬하는 거예요. R은 이건 이해되셨죠? 치수 문자를 오른쪽 정렬. 여기에 또 뭡니까? dim ed에서
dim TED에서 그 무엇이냐? A 옵션이 있었어요. A 옵션은 치수 문자를 치수선 기준 각도 회전이에요. 어느 거 기준? 치수선 기준으로 각도 회전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 거는 치수 객체가 지금 이렇게 밀려나가 가지고 그런데 사실 다른 변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변수의 이야기는 너무 머리 아프니까 요것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얘가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원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수 보조선의 간격이 좁을 때 이렇게 두 번째 원점에 맞춰서 정렬이 됐죠. 그런데 아닌 위치 이쪽으로 내가 맞춰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수 문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dim t 엔터 해가지고 dim t 엔터 해가지고 먼저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옵션을 R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치수 객체를 선택해요. 치수 객체 선택. 치수 객체는 어느 거예요? 이거 치수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문자가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이런 순으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문자 배치를 바꿔볼게요.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가봅니다. 네, 갈게요. 자, dim t 엔터. dim t 엔터 하고 참 이게 또 헷갈렸네. 요거 클릭하고 치수 객체를 먼저 클릭하고 순서가 제가 바뀌었네요. 치수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옵션을 보면은 오른쪽이라는 게 있죠. R 돼 있나요? R 엔터. 오른쪽으로 됐나요? 이번에는 중심이라는 옵션을 써볼게요. 중심 옵션도 여기 있었는데 써드릴 때는 안 했지만 한번 또 써볼게요. 엔터 반복. 치수를 선택해요. 옵션에서 센터 있죠? C 엔터. 어머,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한번 이번엔 또 써볼게요. 엔터 반복해서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A 엔터 해볼게요. A 엔터. 그 각도 값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죠. 치수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문자가 60도 기울어지게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그래요. 60도 넣어봅니다. 어때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60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확인이 되셨나요? 자, 이게 아닌 개별 되돌려야 되겠어요. 되돌릴 때는 뭐 기억하면 돼요? going home. 그죠? home 옵션을 또 써볼게요. 자, 엔터 반복해서 치수 객체 선택하고 home H 있죠? H 되돌아갔죠. dim TED 이거는 dim T 단축키 dim T 치수 문자의 위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거 정리된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테이퍼진 형상이 없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dim ED를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dim ED dim E까지만 입력하면은 dim ED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dim E 네? 그래요? dim edit 이게 맞는데? dim edit가
풀 스펠링으로 이렇게 안 써놔서 그렇구나. dim ed it 이렇게 명령어가 실행이 되나요? 예, IT 마저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안 써놨군요. 미안합니다. dim e까지만 써도 dim e까지만 단축키를 사용해도 dim edit라는 명령어가 뜰 거예요. 아까 이게 IT 이거를 마저 추가를 안 했군요. 제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 좀 헷갈려요. dim ted하고 dim edit하고 홈이라는 거는 비슷해 보이고 새로 만들기가 있고 회전이 있고 기울기가 있는데 여기서 홈이라는 옵션은 dim ed의 거와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고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고 기울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기울기는 앞전에 본 거에서 이제 그 dim ed에 있는 치수 문자를 회전하는 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이게 오블리큐를 쓰는 옵션이었어요. 오블리큐 아까 그 학습 모듈에서 읽을 때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했어요? 테이퍼진 형상이 있을 때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외형선인지 치수 보조선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런 경우 치수선에 대해서 60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60도 기울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을 어느 거 기준으로? 치수선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오토캐드에서는 오블리큐라고 했는데 옛날 버전에서는 이거를 명령어로 바로 쓸 수가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2016 버전에서는 요거로 쓰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dim edit라는 dim e 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dim t의 거 문자 회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옵션을 쓰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오토캐드에서 dim E 엔터한 상태에서 옵션 이거 기울기 선택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O 엔터 해봅니다. 알파벳 O 엔터. 먼저 dim edit 객체 선택해달라고 그러죠. 치수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한 개를 찾음. 엔터. 자, 기울기 각도를 입력해 달라고 그래요. 요거에서 몇 도로 이번에 가볼까? 45도 그냥 가볼까요? 60도 그냥 가볼게요. 60도. 상당히 세게 각이 기울어지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되나요? 뭐를 기준으로 각이 돌았어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치수 보조선이 각도가 돌았어요. 뭐를 돌리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을 돌리는 것이 이 dim edit의 그 기울기 옵션 O 이거예요. dim t의 옵션의 각도는 문자를 돌리는 거예요. 치수 문자를 돌리는 거예요. 둘 사이 구분이 이제 확실히 되셨나요? 얘는 치수 보조선을 치수선 기준으로 각도 조절하는 거죠. 조절. 이제 이렇게 써놔도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얘를 dim edit에서도 다른 옵션들을 좀 더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얘에서도 뭡니까? new였나요? n이었나요? n이 새로 만들기라는 옵션이었어요. 새로 만들기라는 이 옵션은 치수 문자 앞 뒤로
추가할 뭐 텍스트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새로 만들기 n. 그러고 또 뭡니까? 그 회전 옵션 요거는 옵션에서 이게 회전이 r이라고 돼 있었죠. 요거는 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의 회전이에요? 치수, 문자, 회전. 이것까지는 같아요. 그죠? 근데 단축키가 다른 거죠. dim t에서는 이게 a로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기울기는 방금 봤으니까 됐고, 홈이라는 옵션이 역시 똑같이 있어요. 홈. 요거 그 원래대로 복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블리큐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으니까 dim 에디트로 오블리큐를 연습을 해봤으니까 오블리큐 연습한 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볼 필요도 있겠네요. dim 에디트의 홈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죠. dim 해서 그 H 엔터 해가지고 홈으로 가볼게요. 치수객체 선택합니다. 엔터. 참 이거 안 돌아갔네. 오블리큐 다시 맞추는 게 맞겠네요. 0도로 맞추는 게 맞겠다. 쏘리. 자, 요거 기울기 0 해가지고 5 엔터 해가지고 치수객체를 선택하고 각도값을 엔터 해가지고 각도값을 0도 이렇게 맞춰놓고 그럼 되돌아갔나요? 네. 자, 요거까지 해놓고 이번에는 3 곱하기 파이 6.6 이렇게 써놨는데 뒤에다가 내가 스루올이라는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 이거예요. 뒤에다가 한번 추가하는 거를 이야기해보는 경우죠. thrU지 RU 올 요런 메시지를 내가 문자에다가 추가하는 것을 해보겠다. 그런 면에서 dim 엔터하고 n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것이고 치수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이렇게 대화창이 하나 떠요. 0이라고 대화창이 뜨는데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옮겨 놓고 스롤이라는 내가 원하는 내용의 문자를 타이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요 0이라고 뜨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치수 문자를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떴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치수 객체를 한번 선택해 주던가 엔터 하던가 선택해 주던가 그럴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dim 해가지고 옵션을 n 간다고 그랬죠? n 치수 선택하는 게 나중이었구나. 참 기억력이 나빠져 갖고 미안합니다.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옮기자고요. 엔드 글씨 눌러보세요. 엔드 글씨를 눌러보면은 커서 프롬프트가 0이라는 이 표시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여기에 THRU 한 칸 띄고 ALL 이렇게 타이핑 되셨나요? 여기서 0이라는 거는 원본 치수 문자의 객체 자체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거 아니에요.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옮기기 위해서 end라는 글씨를 눌러가지고 여기 뒤로 옮겨 놓고 스루올이라는 이 텍스트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그 dim 에디트 객체를 이제 선택해 달라고 그래요. 자, 객체를 선택합시다.
요거 클릭해줬어요. 찾았대요. 엔터. 추가됐나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3 곱하기 파이 얘까지는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얼마 주고 까먹었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치수 객체가 이렇게 치수 원점 잡고 난 다음에 원래 원본이 6.6이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덧대서 앞에다가 기입했던 거죠. 요거가 사라졌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쓰려면 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앞에다가는 3 곱하기 %% C 해가지고 파이 기호도 여기 앞에다가 0 앞에다가 표시하고 뒤에 스로어를 마저 다시 넣어놓고 객체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렇게 또 해볼게요. 엔터해서 명령을 반복하고 어디 갔노? N 다시 눌러가지고 보면은 0이 그대로 떠요. 0이 그대로 떠요. 커서 프롬프트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0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3 곱하기 %% 뭡니까? C 해가지고 파이 기호 넣고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엔드 글씨를 누르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 넣는다고 했죠? 스루얼 CHRUALL 되셨나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보이죠? 요거 이렇게 보이나요? 입력한 거 보이죠? 확인 버튼 누르고 치수 객체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객체 선택했어요. 엔터. 이제 풀로 다 뜨나요? 네. 자, 그런 면에서 N이라는 옵션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비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비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도면을 넣을 때 이렇게 파이 기호를 안 넣고 11파이 요거를 안 넣고 선형치수를 일단 다 기입해 놓고 내가 여기다가 파이 기호를 넣어야지 하고서 dim E 엔터 해가지고 지름치수 넣을 때만 찾아가지고 따로 다 나중에 넣어야지, 몰아서 넣어야지 이러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 비추예요. 하다 보면은 지름치수 넣어야 되는 자리들이 이런 거를 한두 개씩 꼭 빼먹으시더라고요. 뭐 몰아서 내가 빠짐없이 넣는다 자신 있으시면 요 옵션을 쓰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단계 공들여서 공정을 다 구분하여 보면서 기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dim edit라는 명령에 한 방에 이거를 다 몰아서 파이 기호를 파이 11, 파이 6.6 이런 걸 한 방에 넣는 방법은 있으나 좀 비추라는 거.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씩 기입할 때 이거는 드릴 구멍 넣는 거야. 이거는 카운터 뭐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넣는 방식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dim E의 명령은 이거 R은 연습을 안 해도 되겠죠. 문자 회전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H도 원래대로 복귀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고, dim edit의 특징적인 거는 뭐였습니까? 예전 버전에 오블리큐라고 하는 것을 치수선 기준으로 각도 조절하는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dim edit하고 dim t 요거의 차이는 치수 문자의 위치에 대한 기능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어제 내용을 가만히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요게 참 구별이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어제 뒷명령어 정리 프린터 가지고 보면은 요게 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요거만 한번 집중적으로 온단면도의 치수기입 명령을 연습하는 김에 요거를 한번 구별하는 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기입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어제 한 것처럼 치수 보조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못따기 치수 기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할 때 어떤 명령어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QL 이거 하고 그 기존에 오토캐드를 써왔던 유저들이나 예전 버전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 LE라고 해가지고 리더 명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더 명령은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Q리더를 이용하면 기하공차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Q리더를 이용해서 쓰는데 역시 여러 줄 문자를 사용하고 단 지시선 화살표 그 탭에서 각도 조절하는 거를 없음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맨 아래의 밑줄 그 옵션은 그대로 쓸게요. 필기 안 해드리는 거는 이제 많이 반복했으니까 한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다가 이 라인에다가 Q리더로 기입을 해봅니다. 자, 설정 확인할게요.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 첫 번째 세그먼트의 것을 45도로 잡혔던 거를 그냥 각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각도로 바꿔주시고 부착 탭은 이제 볼 거 없어요. 그죠? 확인. 자, 첫 번째 점을 어디로 찍을까요? 요 라인의 중간점. 그죠, 반장님? 네, 여기로 찍었어요. 두 번째 점은 화살촉이 표시되는 지점쯤으로 약 한 45도 정도 기울기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엔터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두 군데죠. 2 곱하기 대문자 C 4 확인 종료.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이것을 기입을 했는데 이 투상도에서 정면도를 이야기한 게 투상도인 셈이죠. 정면 투상도에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는 45도 기울기의 못따기이면서 한 변의 거리 위치가 4입니다. 요런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두 군데입니다. 다른 말로 2-C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제 우리가 연습해 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뭡니까? 2-45도 D값을 먼저 써야 되는데 다시 2-4 곱하기 45도 요렇게 쓰는 거나 요거나 쌤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못따기인데 45도 못따기일 때 우리가 C 요런 식으로 보조기호를 써서 많이 표시를 하자 요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표시했는데 쌤 여기 요거 또 Q리더로 써야 되겠군요. 근데 저는 이거 카피로 할게요. 빨리 마무리하게. 왜냐면 요거는 어차피 같은 거리 값을 가져요. D1, D2 둘 다 이렇게 4mm씩이었어요. 저는 이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빨리 하는 거로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기준점 요거로 그대로 갖다 놓는데 여기 중간점이 있으니까 여기다 콕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ED 명령이 뭐냐면 텍스트 에디트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치수 문자의 에디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해도 되겠고 또는 문자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편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 2 곱하기만 없애고 C4만 남게 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끝점 요거 잡고 중간점 잡아도 돼요. 갖다 놓을 때도 중간점 이렇게 갖다 놨어요. 문자를 더블 클릭해 줬어요. 커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홈 버튼 누르면은 커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다가 맨 앞으로 가겠죠. 여기서 델리트 C4까지 남기고 여백 클릭해서 종료할게요. 쌤, 그런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C4의 군대를 몇 군데 표시하는 거를 2 곱하기 아니고 3 곱하기로 표시하면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요 투상도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한 공정이죠. 그죠? 이렇게 한번 못따기 하고 난 다음에 뒤에면은 이거를 따로 못따기를 주는 거겠죠. 거기다가 얘는 이 투상도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측면도를 안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두께값만 T, E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거는 티크네스의 약자라고 그랬죠. 보조기요. 치수 보조기요. 두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텍스트를 내가 추가해 놓으면은 이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박판이 되어요. 박판이라는 게 뭐예요? 얇은 철판을 이야기해요. 2mm 두께의 얇은 철판이 돼요. 박판이라는 의미는. 그러면은 여기만 못따기, 여기만 못따기, 이 투상도 안에 못따기 형상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투상도 안에서의 못따기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투상도 안에서 못따기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눠서 봐야 돼요. 공정도 다르고 작업하는 공정도 다르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 온 단면도 예제에다가 최초에는 단면도를 해칭으로 연습을 해봤고, 거기에다가 어제까지 치수 기능을 연습하고 난 후에 치수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입을 해봤고요. 요거에서 중요했던 거는 구멍 치수를 기입할 때 이런 방식도 있었고, 또는 어디 갔노?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어나 이런 것들을 기입할 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입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이유는 거칠기와 기하공차와 같은 허용차를 표시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한다는 거. 자, 요렇게 함으로 프린트처럼 우리는 기입을 다 끝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자, 요거까지 한번 했고요.